안녕하세요. 책솜지기의 바다 노잇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손담해 볼 작품은 바로 장류진 작가님의 연수라는 단편 소설집인데요. 이 책에는 여러 지면에서 발표하신 장류진 작가님의 여러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류진 작가님은 직장 생활에 관한 되게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시잖아요. 그런 작가님의 강점은 이번 작품인 연수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소설집의 표제작이기도 한 연수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바다는 이 작품 어떻게 읽었나요? 저는 연수를 이전에도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가 되게 또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도 지금 장롱 면허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운전을 하려면 연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바다와 다르게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본 적도 없고 사실 차도 없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공감이 많이 갔던 소설이었어요. 사실 저에게도 운전은 새롭게 도전해봐야 하는 일이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소설이 조금 공감이 많이 갔었고, 또 주인공이 다른 부분은 다 프로페셔널한데 운전만큼은 조금 두려워한다는 게 조금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작품에서는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주인공이 운전 연수를 받는 장면이 주요 장면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제목이 연수이기도 한 만큼 그럼 이 작품에서 운전 내지는 연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작품에서 연수 의미를 좀 떠올려 보면 저는 주인공의 노력이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주인공의 노력이 막 그런 단단한 노력이 아니라 되게 상처가 좀 많고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위태한 노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사회적인 분위기에 억눌린 느낌이 들었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주인공은 CPA 합격해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전문직 여성이에요. 연수를 받던 도중에 연수 선생님이 주인공에게 회사에 주연 씨 같은 여직원도 많아요?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그 회사에 그 여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그 연수 선생님이 그러면 50대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인공이 사실 떠오르는 여성 50대 여성 전문직은 한 명도 없었는데 네, 있어요. 아주 많아요.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그런 대화를 봤을 때 사실은 그런 사회적인 시선을 이미 주인공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거를 좀 극복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연수로도 이어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읽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노이시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것을 다 잘하던 주인공이 유일하게 계속해서 고배를 마신 게 바로 운전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연수를 받으면서도 묘하게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이 작품은 어떤 유리천장이나 여성 차별에 관한 소재도 되게 직접적으로 다루는 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니까 운전에 자신 없어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리고 그게 선천적으로 자신은 원래 그렇고 겁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어쩐지 이제까지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낙방해야만 했던 수많은 여성 지원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결말부에서 화자가 운전을 하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주인공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다른 운전자들의 비난을 모두 대신 받아내고 화자에게는 전화로 계속 잘하고 있어 라면서 격려를 해주는 모습에서 저도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결말부가 특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특히 좋았고, 마지막은 주인공이 좀 운전에 대한 무서움을 좀 극복하고 앞으로 좀 운전을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인공이 연수에서 배운 게 있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주인공은 정말 똑똑한 전문직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 여성에게도 정말 두렵고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운전이죠. 이렇게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을 잘해보려고 도전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멋있고 가치 있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통해서 좀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게 앞으로의 삶에서도 좀 가치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배운 건 운전 기술, 운전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장유진 작가님은 역시 그 이상을 암시하고 말해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선은 자신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거나 자신은 운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인공이 알게 됐잖아요. 주인공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엑셀을 밟고 도로를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옆에서 노하우를 주고 주인공이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다독여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현실의 벽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희망차고 뭔가 이런 힘찬 응원을 가진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다른 작품도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바다는 어떤 작품을 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나요? 저는 연수 다음으로는 펀펀 페스티벌이라는 작품을 제일 인상 깊게 읽었어요. 회사 면접이라는 얼핏 보면 되게 권위적이고 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되게 동적이면서도 신선하게 그려낸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과정에서 화자가 다른 인물들에게 느끼는 보편적인 감정들로 되게 구체화되어서 나타나고 있어서 몰입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맞아요. 특히나 뭔가 취업이 좀 다가온 취준생들에게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의 마지막 관문으로 펀펀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면접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이 2박 3일 동안 다른 팀원들과 조를 짜서 이 하나의 무대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런 펀펀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이 펀펀 페스티벌의 존재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원자에게 대체 어디까지 원하는 건가 싶은 지원자의 마음으로는 솔직히 그런 심정이었고, 팀전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팀원을 많이 타기도 하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점점 지원자에게 요구한 어떤 기량이나 스펙 같은 것들은 늘어만 가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명운을 가르는 건 결국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점이 어쩐지 뼈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또 취업국, 취업문이 바늘구멍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고스펙은 점점 늘어만 가고 이제 막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초년생들이 가져야 되는 부담도 그만큼 가중되는 어떤 현실 속에서 펀펀 페스티벌은 그런 정형화된 구조를 탈피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 되게 씁쓸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펀펀 페스티벌을 보고 조금 당황을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취업의 마지막 관문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심지어 주인공은 동아리에서 보컬 역할을 맡기도 했어요. 근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이게 스펙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만두고 뭐 스터디를 통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에요. 막상 자신의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기준이 그런 노래를 잘 부르냐, 춤을 잘 추냐로 갈리게 된다면 조금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연은 기본기가 사실 없으면 2박 3일 준비한다고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할 수 있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제 열심히 주인공이 2박 3일 동안 준비를 하긴 했지만 최종에서는 주인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주인공이 탈락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역시 주인공과 같은 보컬이었던 이찬이라는 인물이 무대 직전에 지적한 어떤 일종의 그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계속 지울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누군가는 느끼지도 못할 사소한 단점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라고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주인공은 이찬이의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그 쪼에 매몰되어 버렸고 한번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무대까지 망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거 말고도 되게 여러 부분에서 저는 이찬이라는 인물이 조금 밉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사소한 쪼 하나 때문에 화자는 면접관에게 자신을 어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찬이 정말 너무 밉상이었어요.
또 바다 말을 듣고 보니까 자신이 이렇게 빛나 보이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뺏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이찬이가 자기는 악기를 다룰 줄을 전혀 모르면서 막 편곡을 자기 멋대로 요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레몬 탄산수 같은 느낌으로 쳐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고 막 빈티지 하면서도 막 땡땡하게 쳐달라라는 좀 추상적이고 약간 알 수 없는 용어로 요구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참가자들한테 배려가 좀 많이 없고 무례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주인공은 이찬이의 그런 기세에 눌려서 노래의 하이라이트, 가장 빛나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이찬이에게 양보를 하게 되는데요. 좀 참 슬픈 현실이기도 한데 주인공이 pompom 페스티벌을 준비할 때 이찬이처럼 좀 막 나갔으면 오히려 주인공이 합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 연수랑 펀펀 페스티벌이라는 두 개의 작품을 먼저 만나보았는데요. 이 단편 소설집 안에는 이 말고도 되게 재밌는 단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노잇은 어떤 작품을 가장 인상 깊게 읽었나요? 저는 동계올림픽이라는 작품을 가장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기서 주인공은 YCN이라는 방송국의 인턴 기자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기도 하고 그 주인공이 좀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뭔가 안쓰럽기도 한데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이제 동계올림픽에서는 화자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선수의 가족들이나 이런 화자 자신의 가족들 등 다양한 가족 군상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서로 다른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 이런 가족들이 작중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 작품에서 좀 가족의 다양한 면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주인공은 YCM 방송국 인턴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인공을 두고 가족들은 대견하다,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한편 주인공에게 갑자기 양주를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돈을 달라라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장면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렇게 가족들이 화자를 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땐 참 흐뭇하기도 한데 부담을 지우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화자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또 주인공은 백현호라는 선수를 취재하러 백현호 선수의 집에 방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백현호 선수를 둘러싼 그런 가족들의 모습도 조금 양가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선수의 어머님은 되게 백현호 선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또 우리 집안이 좀 가난해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백현호 선수는 약간 가족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올림픽 경기를 할 때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가족들이 그 경기 바로 앞에서 보면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가족들의 그런 양가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고 또 그런 감정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주인공인 선지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자신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어떤 부모님이나 그리고 은근한 압박을 주는 동생이나 친척들 이런 인물들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대조적으로 취재하러 간 백현호 선수의 집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런 어머니로부터 위로받는 듯한 모습을 또 그래서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이제 금방 선수의 아버지나 외부인을 배척하는 다른 기자들의 태도로 인해서 금방 깨지고 결국 화자는 다시 추운 바깥으로 내몰려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떤 화자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이 얼마나 신기루 같은가에 대해서 그려진 것 같기도 해서 조금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고 그렇게 다시 추운 겨울 바깥을 전전하다가 결말부에 이르러서 다시 어떤 한 부부에 의해서 따뜻함을 다시 얼핏 되찾는 그런 부분들이 생판 모르는 타인으로부터 따뜻함을 얻는다는 점이 조금 씁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구석에 내몰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는 또 다시
추위는 높고 따뜻함이나 어떤 일종의 봄은 다시 찾아올 거라는 암시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서 위로를 건네주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정말 따뜻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의 그런 인턴 기자 취재가 막 쉽지만은 않았잖아요. 그게 또 막바지로 가던 중에 주인공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 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의 의미는 어떻게 읽었나요? 이게 가족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꿈이었잖아요. 부모님이 자신을 공주라고 부르면서 환대하고 안아주고 아무런 기대나 의무감도 지우지 않고 그저 수고했다면서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마치 이전에 딸에게 발렌타인 30년산이나 동생의 숙제 같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딸을 압박하던 그런 모습들 대신 온전히 딸만을 위해서 떡국을 끓이고 밥에 김을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인공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꿈이라는 무의식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바깥이 아무리 가혹하고 춥다라고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추위는 녹아내리고 모두가 자신의 아군이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보듬어주는 이런 현실을 주인공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꿈에서야만 맛볼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슬픈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부에서는 사실 가족들에게 많은 기대와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근데 꿈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주인공이 사회인으로 칭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더 좀 뭉클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장유진 작가님의 단편소설집 연수에 수록된 단편소설 3편을 먼저 만나보았는데요. 이 3편 말고도 재미있는 작품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기회가 되실 때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앞선 질문 말고도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